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 특히 거래소에서 14일째 연속 순매수를 했던 외인이 매도로 돌아섰고, 또 그 가운데에서 기관의 전폭적인 매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 고점에 대한 일정 정도 우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어제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리면서도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도 시장이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MSCI 지수 선물 청산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시장 지수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거래소 대형성 종목들을 세게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해외 시장의 모습과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의 지수 움직임, 그리고 업종 대표주 몇 종목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생각,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여러분들께 2021년 새로운 연결의 시대에 도래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2차전지, 플랫폼, 저궤도 위성 이런 관련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단박에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MSCI 리밸런싱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미 11월 20일 날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거에 대한 생각, 이번 주 추후반 부분,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목금으로 들어가는, 수목금으로 들어가는 지수에 대한 부담 부분을 일정 정도 요런 요인들의 수급적 요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올려드렸는데, 요 부분입니다. 사실 MSCI 지수 선물 청산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11월 MSCI 전기 변경도 리밸런싱 전 변동성 회피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11월 30일, 11월 달은 30일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제 사실 이 전기 변경과 관련된 리밸런싱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나라에는 비중을 조금 소폭 증가시키고 어떤 나라에는 소폭 비중을 축소하는 나름대로의 조정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대만 이외의 신흥국 지수 선물의 청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분석 내용이 있고, 그 속에서 최근 아시아 지수 선물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점도 계좌 해지 관련 청산을 높일 요인이고, 또 이제 그런 속에서 11월 30일인데 그러면 왜 이번 주 주반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번 MSCI 정기 변경에서 인도라든지 쿠웨이트 이쪽은 비중이 조금 증가할 수 있는 부분, 0.8%와 0.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0.3% 정도 비중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상대적인 중심 매력도로 인도나 이런 부분들이 매력도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단기적으로 매도 수요가 좀 확대될 가능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인도와 필리핀은 11월 30일 날 휴장입니다. 그죠? 같이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30일 날 휴장이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 날짜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 그죠? 이번 주 27일 이제 28일과 29일이 토요일 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 후반 부분 선행적으로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담 요인이 일정 정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의 주 후반 부담 수급 요인이라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장중 내내 거래소는 매수를 하고 있었었죠. 그죠?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보게 되면 이제 기관들이 4천억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뭐 코스닥에서는 2,700억. 뭐 오늘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가 거래소는 매수를 하고 있다가 뭐예요? 후반부에 종가 무렵에 이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일별 동향을 보게 되면 뭡니까? 14일째 줄기차게 매수하던 외국인이 오늘 여하튼 간에 매도로 돌아섰잖아요. 그죠? 선물은 사실 어제 매도했었던 부분을 일정 정도 오늘 매수를 했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되는 요인은 아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코스닥 쪽은 뭐 어제 매수했었던 1,800억에서 800억 정도 매수한 흐름입니다. 자, 이제 수급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건 기관의 매도세죠. 그죠?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정말 얄미운 님들이죠. 그죠?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매도 흘러가는 걸 한번 보시면 코스피에 이제 10시 30분 전후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와중에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코스피도 서서히 매수 규모를 줄이다가 이제 매도 반전하는 흐름, 그 급격한 흐름을 보여준 게 이제 1시 반 부분이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1시 반, 코스닥도 1시 반 부분에 있어서 뭐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1,200억 정도 매도에서 2,200억 정도 매도까지 그냥 순식간에 1시간 만에 그냥 이 1시 반에서 2시 반 뭐 요 부분까지 급락을 시켰다가 조금 반등하는 형태를 보여줬죠. 제가 이제 이후에 이 수급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행태는 어땠느냐를 한번 보는 거죠. 이 거래소 부분도 어제까지 잘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매도하고 코스피도 어제 그저께 그죠? 월요일날 8,700억 매도하고 어제도 소폭 매도하고, 그런 와중에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매도를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줬는데 개인들의 요 매수세, 이제 오늘 5천억 매수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3,800억을 매수한 흐름입니다. 자, 이제 뭐가 좀 아쉽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3만 포인트다 막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그죠?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상승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매수세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스닥이 상승했다, 다우존스가 상승했다. 지금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다우지수 3만 포인트를 돌파했다. 뭐 이런 내용, 기사, 이런 내용을 보고 아침부터 너무 세게 매수를 한다는 거죠. 우리 시장 지수는 이미 우리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예요. 크게 해서 보죠. 뭐 그죠? 자, 크게 해서 보면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 5일이평선을 타고 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 5일이평선을 타고 가는 흐름, 이 추세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급등을 지속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래소 지수가 개별 종목도 아니고, 그죠? 1차 상승도 아니고 이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 이제 박스권이라고 불려지는 박스권 흐름, 요 박스권이죠, 그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 박스권의 종목 부분, 이렇게 기술적 흐름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 박스권만큼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게 마디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 이 종목 분석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마디 전략의 이 박스 흐름 부분,
3개월 정도의 박스 흐름 부분을 돌파한 시장 지수가 마디점, 그죠? 오늘 마디점 라인 부분이 2642포인트 고점 마디 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요일적으로도 어제 제가 이 동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MSCI 지수 리밸런싱 관련해서 물량이 이번 주 금요일, 목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담도 있다. 그것을 아는 기관들이 선행해서 먼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오늘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흐름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틀립니다. 2000여 개 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되는데 암만 좋은 종목도 그죠? 조금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를 한 거고, 자, 보게 되면 마디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자, 이러면 내일, 그죠? 오늘 다행히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해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상승 부분에 있어서의 3분의 1, 그죠? 3분의 1이나 50% 되돌림,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점 라인 근처인 요 3분의 1 부분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뭐 시장의 추세 흐름은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뭐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뭐 이 정권 이양과 관련된 협력 지시했다는 소식, 그리고 뭐 앨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에 내정하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등하고 니콜라가 상승하고 보잉 항공 뭐 이런 부분들이 상승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무된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 너무 적극적으로 아침부터 매수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지수 약세 흐름이 전개됐다라는 쪽이고, 뭐 거래소 그동안 올라온 거에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2550 부분을 강하게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게 되돌림 반 구역이니까 추세 흐름은 크게 이탈되는 게 없고, 다만 이제 코스닥 쪽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소는 그 박스권 라인 부분을 돌아 나왔는데 코스닥은 이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그런 가운데 이제 12월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10억 기준일 때 거래소에서는 4조 정도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에서는 1조 정도 개인이 매도가 나왔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닥도 850 라인 부분에 지지 확인점 라인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고점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오늘 부분이 일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되, 항상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수를 하려면, 그죠? 매수를 하려면 금요일, 그죠? 금요일 오후장 부분이거나 또 월요일 정도 매수를 했다가 단기적으로는 수요일 정도 비중을 수요일 정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의 이 움직임과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종 대표주 설명 볼게요. 지금 이게 전광판 보시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이 약세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런 약세장에 아침부터 매수를 세게 들어가게 되면 다 음봉으로 떨어지는 이 형태의 움직임 속에서 쉽게 매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걸 보고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단기적인 부담 부분이 일정 정도 나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전자 좋다 하지만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앞만 좋아도 그죠? 여러분들이 잘 보실 거예요. 그죠? 여기 뭡니까? 제가 이제 노란톡방 그 채팅방을 운영하는데 어제 삼성전자 어떡하냐라고 그래서 뭐 매수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69,500원 이상 69,500원 이상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 목표가 흐름은 한 75,000원 정도까지 내다보고 움직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55,000원 라인, 56,000원 라인에 있던 종목이 다이렉트로 69,500원까지 왔습니다. 뭐 개별주입니까 얘가?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짜리 개별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급등을 하는 현상을 보이면 그죠? 그것에 대한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무슨 거냐면 이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 62,500원, 63,200원 라인에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죠? 자, 잘 이렇게 딱 두드려 보니까 이거 보이세요? 이 저점에서 상승했었던 부분 포 그리고 63,200원을 돌파하면서 포 마디가 딱 나오지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69,000원 이상은 오버시팅이었다는 겁니다. 일부.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 삼성전자가 안만 좋더라도 얘를 노리는 시점은 적어도 어디예요? 그죠? 이 추세 라인의 하단 부분을 기다려야죠. 그죠? 추세 라인 부분의 하단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66,000원 정도 라인 부분, 요 이하의 부분 라인 부분에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올라갈 땐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형주가 1, 2, 3 양봉이 나왔다. 1, 2, 3의 양봉이 나왔다. 비중을 조금 축소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일 정도에서는 어느 시점 시작하든 66,000원 부분 그 부분을 타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가장 센 부분은 셀트리온이죠. 그죠?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었던 부분. 셀트리온과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뭐 조금 이탈한 부분이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참 상한가를 갖다가 내려왔네. 그죠? 엄청난 급등을 했다가 나온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흐름 속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한 부분. 얘도 이제 마디로 보게 되면 요 마디와 요 마디 딱 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상한가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흐름이 맞는 거죠. 치료제를 거의 뭐 그 원가에서 공급하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회사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아지겠지만 그죠? 실질적인 이익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킬 만한 이유는 아닌 거죠. 그죠? 재료 흐름 부분이지. 뉴스 흐름 부분이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감안하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내일 정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단기인 부분은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위치 속에서 오늘은 기관들이 얄밉게도 지네들이 매수하는 쪽 그게 뭡니까? 은행주 그죠? 은행주라든지 조선 요쪽만 조금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도를 세게 하는 형태 그런 움직임을 가져왔는데 너무 크게 놀랄 이유도 없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정리를 하면 오늘이 지수상 올라가다가 천조정이잖아요. 그죠?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 곧바로 상승 흐름을 세게 갖고 가기에는 어려운 구간에 놓여져 있다. 오히려 오늘 하락하고 내일 미국 시장이 반등하거나 한 흐름 속에서 상승하는 흐름에서 오늘 우리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했다가 양봉을 만들 수는 있지만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고 갭상승해서 더 세게 갈 가능성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흐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고 내일 확 올라갈 것을 너무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오늘 비중을 축소를 조금 못하신 분들은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이 MSCI 리밸런싱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뭐예요? 이 수급의 흐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도 일정 정도 생각을 하면서 비중 관련 흐름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반대로 주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이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변동 흐름 속에서 일정 정도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매수하는 기회도 삼을 필요도 있죠. 그죠? MSCI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종목 혹시 큰 종목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죠? MSCI 지수 관련해서 SK 바이오팜, 그죠? SK 케미칼이나 SK 바이오팜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뭐에 매수세가 외인들의 매수세가 일정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에 한번 제가 SK 바이오팜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종목을 요 라인 땐가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요땐가 그죠? 이제 바닥권이 나왔다. 여긴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요 19만 원 정도까지는 들고 가보다 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고 또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이 코스피 편입, 코스피 200 편입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죠? 지누스, 그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움직여지고 있는 가장 강한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 지누스나든지 이런 종목 부분들은 아주 양호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LG 화학이라든지 또 이 대표 기업들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섹터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눌림목의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SK바이오팜 한번 수급 한번 보세요, 그죠? 줄기차게 그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편입이 되면서 줄기차게 외인 매수가 일정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지누스 흐름 한번 볼까요? 코스피 200과 관련된 부분 외인들의 기관의 전폭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오늘은 좀 크게 상승을 못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죠? 결국은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흐름들을 갖고 가게 되면 오늘은 고점 돌파하다가 조금 밀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시밀러 쪽 라인 부분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매수는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그러나 밀릴 때 매수는 섹터와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 변동성이 주가가 올라갈수록 종합주가 지수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프로그램, 그죠? 그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변동성이 세게 진행되는 경우가 큽니다. 특히 어제는 개인들이 하락으로 베팅을 걸었었던 우리가 곧버스라리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미 많이 들어갔던 부분을 해지하고 오히려 지수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콜옵션 쪽 이쪽 부분으로 바꾸면서 일정 정도 지수가 쉬어갈 것임을 암시를 했죠. 그런 가운데 기관의 매도세가 센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종합주가 지수는 좀 쉬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 정리는 이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